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블렌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대로 망치에 애니메이션을 줘가지고 망치를 휘두르면은 이제 유리가 깨지는 그런 한번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유리를 두께를 안 주고 그냥 그 판만 만들고 끝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뭐 셀로판지 같이 생겼죠. 사실 유리라기보다 두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두께를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글래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에디트 모드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신 다음에 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누르면은 자연스럽게 두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E 키를 눌러 주시면은 자, 이렇게 이 정도 두께 좀 두껍게 줘볼게요. 이렇게 두께를 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 모드 들어가서 이번에는 플레인을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플레인 같은 경우에 이 유리가 깨지면 받아낼 그런 판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플레인을 좀 더 밑으로 빼줘야 이제 유리가 깨져서 떨어지는 장면을 좀 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G키를 눌러서 밑으로 빼줄 건데 이게 밑으로만 빼고 싶잖아요. 위치를 안 움직이고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말한 대로 그 원하는 축을 선택을 하면은 그 축 방향으로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Z를 선택을 해주면 Z축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자, 축이 고정이 됐죠. 그래서 뭐 한 이 정도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 이제 설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애드온을 하나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자, 프리퍼런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애드온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밑에 애드온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SELL, 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 체크 표시가 되게 체크를 해주시고 자, X로 이 창을 꺼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유리에 대해서 깨지는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오브젝트 들어가서 퀵 이펙트에 보면은 아까 선택을 해준 셀 프랙추어라고 있죠. 이거를 아까 애드온 설치를 안 해놓으면은 이게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애드온 설치 체크를 해주셨으면은 보일 텐데 이 셀 프랙추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죠. 여기서 만질 거 몇 개 없고 여기 보면은 소스 리미트라고 있죠. 이거를 여기를 50으로 늘려주고 노이즈도 좀 줘볼게요. 노이즈도 한 1 정도로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OK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조각이 생겼는데 뭔가 조각이 몇 개 없죠. 이게 유리 조각이 이거보다는 좀 더 유리가 깨지면 좀 더 잘게 깨지잖아요. 근데 이 유리라기보다 조금 뭔가 나무 판자 깼을 때 이렇게 좀 깨질 것 같은데 그죠? 이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가 왜 그러냐면 지금 유리가 통짜잖아요. 지금 저희가 만든 유리가 통짜인데 저번 시간에 여기 구획 나누는 것도 배웠죠. 근데 구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할 때 이걸 통짜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게 못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구획을 잘게 나눠볼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컨트롤 R을 이용해서 이제 그 구간을 나누는 걸 배웠잖아요. 칼질을 미리 해놓는 것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간 다음에 자, 오른쪽 클릭하면 바로 마우스 위치하는 곳에 서브 디바이드라고 있어요. 굉장히 자주 쓰는 건데 자, 이 구획을 나눠주는 거예요. 클릭해주면 구획이 나눠지죠. 또 한 번 클릭해주면 나눠지고 계속 이렇게 쉽게 구획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게 나눠졌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 들어가서 우리가 오브젝트에서 퀵 이펙트에서 아까 말한 거 있죠. 셀 프랙처를 눌러주고 아까 설정을 다 해놨으니까 그대로 OK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계산을 좀 더 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각을 뭐 40 몇 조각으로 나눴네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랜덤이라서 어쩔 때는 뭐 40, 뭐 8조각 그러고 어떤 데 40, 몇 조각 그러고 그때 다른데 뭐 이 정도면 어쨌든 간에 충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이 원본 글래스죠. 이건 아직 통짜예요. 뭐냐면은 이 통짜를 기반으로 복사를 해서 지금 조각을 낸 거기 때문에 이 원본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조각 내기 전에 원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글래스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자,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각조각 된 부분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래스 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물리 법칙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글래스 셀 여기 있죠. 물리 법칙을 적용해 줄게요. 그래서 피직스 프로퍼티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리지드 바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액티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재생키가 스페이스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 쓰는데 스페이스 한번 눌러볼게요. 스페이스 누르면은 여기 보면 이 조각만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조각만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중력 법칙 해가지고 지금 얘가 떠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시작만 하면 얘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사과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하나만 적용이 되어 있죠. 이걸 전체를 적용시키려면은 자, 글래스 셀을 선택한 다음에 전체를 자, 쉬프트를 눌러서 끝에 딱 클릭을 딱 해주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오브젝트에서 리지드 바디 들어가서 copy from active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되어 있는 활성되어 있는 거에서 그 우리가 설정한 거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py from active를 자, 설정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자, 전체가 모두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걸 눌러봐도 다 보면은 액티브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근데 문제가 우리가 하려던 거는 망치를 휘두르면 망치에 맞아서 깨지는 건데 이거는 그냥 떨어지잖아요.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닌 것 같아서 시작하자마자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셀을 다시 클릭해서 다이내믹스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디액티베이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비활성화 해주는 건데 여기서 어떨 때 비활성화냐면은 여기 화살표를 눌러주면은 스타트 디액티베이티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주면은 되는데 문제는 이 하나에만 선택이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체를 선택해주고 오브젝트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copy from active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재생을 해주면은 떨어지지 않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게 망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망치 애니메이션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토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무슨 그 녹화 표시 같은 게 있죠. 여기 애니메이션 탭에 보면은 오토킹이라는 거를 자, 클릭을 해줄게요. 이거는 뭐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한번 오토킹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토킹으로 자, 이거를 선택을 해주고 자, R키를 누르면 회전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이 상태로 한번 회전을 시켜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30프레임에서 망치를 조금 돌리고 싶어 하면은 다시 R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보면 보이시죠? 주황색 점이 두 개가 보이는데 이 오토킹을 활성화한 상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활성화한 상태에서 내가 이 물체를 움직이거나 회전시키거나 뭐 크기를 키우거나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은 그때마다 이 설정 값이 이 각각 내가 이 정한 키프레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키프레임이 지금 저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0프레임은 내가 이렇게 망치를 회전시켰고 30프레임은 망치를 내가 이렇게 회전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 값을 오토킹을 누른 상태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이 사이사이 값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컴퓨터가 이 사이 값을 계산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이제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까이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망치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망치를 우리가 손잡이를 기준으로 망치가 회전을 하는 건데 우리가 망치를 막 잡고서 휘두르는 것처럼 손잡이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거 보면 어때요? 망치가 회전시켰는데 머리부터 움직이죠.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 주황색으로 점이 되어 있죠. 이 망치의 어떤 기준점이 그 회전축이나 이런 게 여기 망치 머리에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기준점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 키프레임을 잘못된 거니까 한번 지워줄게요. 여기서 딜리트를 누르고 딜리트 키프레임스를 누르면은 다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자, 이 기준점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 커서를 눌러주세요. 커서를 누르고 이게 3D 커서라고 하는 건데 이름은 지금 커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기준점 잡고 싶은 데다가 자, 클릭을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set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오브젝트 모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set 오리진이라고 있는데 오리진 to 3D 커서라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하면은 기준축이 이 3D 커서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요. 그럼 내가 여기서 로테이트를 누르면은 여기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죠. 어쨌든 간에 컨트롤 Z를 눌러서 자, 원래 망치 모양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기준점을 여기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오리진 투 3D 컷으로 한 다음에 자, 지금 오토킹이 눌러져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내가 로테이션을 시킬 때 이렇게 지금 보면은 Y축, Z축도 같이 돌아가죠. 이런 경우에 X축으로만 움직이고 싶다면은 자, 여기 로테이트 R키 눌러서 로테이트 한 상태에서 알파벳 X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X축으로만 돌고 반대로 내가 Y축으로만 움직이고 싶다면 Y축으로만 돌겠죠. Z축으로만 움직이고 싶다 Z를 누르면은 이렇게 Z축으로만 회전하게 되고 근데 저는 이번에 X축으로만 움직이고 싶으니까 한 0프레임쯤에는 이렇게 망치를 드는 장면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한 30프레임 정도에서 망치가 깨지는 걸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키프레임이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R키를 눌러서 한번 여기도 X키를 눌러야겠죠. X키를 누르면 이렇게 고정이 될 거니까 이 정도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망치 처음에 들었다가
30프레임 가면은 깨는 것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죠. 근데 자, 재생을 눌렀어. 이건 좋은데 망치가 지금 유리를 깨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망치에 그 물리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망치에다도 물리 설정을 해줄 건데 여기서 자 피직스 여기 들어가서 리지드 바디를 누르는데 여기서 타입 액티브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망치는 패시브로 바꿔볼게요. 왜냐면 얘는 직접적으로 깨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패시브로 바꾸고 애니메이션 할 때도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티드라는 것에 체크를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자 우리 플레인도 여기 보면은 얘가 물리인지 물리적으로 이제 있는 물체인지 아직 블렌더가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얘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가 유리 조각을 받아야 되는데 물리 설정을 안 해놓으면은 유리 조각이 그 보면은 이 플레인을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정을 해줄게요. 리지드 바디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패시브로 설정을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설정이 다 끝났는데 한번 그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스페이스 키를 눌러 보면은 자 유리가 망치에 맞아서 와장창 깨져서 지금 플레인에 딱 지나가지 않고 여기에 떨어져서 멈춰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네 번째가 편해서 렌더드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리 같은 경우에 지금 뷰포트 쉐이딩을 보면 좀 더 예쁘기도 해요. 한번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 뷰포트 쉐이딩 이거 세 번째 거 이게 보면은 렌더링 되는 모드랑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네 번째를 하는데 이 세 번째로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누르면 좀 더 유리가 예쁘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반사되는 것도 좀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눌러주면은 와장창창 이렇게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망치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줘가지고 유리가 깨지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든 시뮬레이션을 한번 애니메이션 렌더링 기능을 통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